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다변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치유와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재능 기부의 효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도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재능 기부의 다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재능 기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능 기부의 의미와 또 어떤 것들이 재능 기부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재능 기부는 1993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 개인과 단체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봉사와 달리 재능 기부, 프로보노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원봉사를 하면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유무형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재능 기부라 하면 아무래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봉사활동을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재능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공헌, 사회 환원,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법률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문화, 예술, 체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자원들을 사업에만 쓰지 않고 사회를 쓰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이 조례안 등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활동도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지난달엔 전라남도가 재능 기부 활성화 세미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우리 곽대석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재능 기부 활동들을 기업과 연결시켜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 제도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그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협력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날 특히 이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광주 같은 경우 재능기부센터가 있는데요. 이 재능기부센터가 광주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뜻을 가지신 시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자발적인 그리고 가능하면은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확대됐고 그 기금만 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오는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좀 부러웠어요. 네. 네, 이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께서는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승기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거고 이 조례안이 된다면 도내 청장년과 젊은이들이 연계되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빈곤 문제와 창의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추진 배경, 그다음에 주요 골자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 성공 사례들이 좀 있는데 CJ 도너스 캠프 창의학교란 사례 발표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봉사활동 그 교육을 통해서 버클리 음대에 조건부 입학을 허가받은 그런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보완하겠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와 교육기부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크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 간에
그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조례안을 또 내셨는데 어떤 네. 내용들을 내셨습니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건데요. 일단 단체라든가 개인,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과 도지사나 교육감이 협력 시스템을, 그러니까 일단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학교라든가 또 도내 현장에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 조례에서는 이런 재능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협력 또는 홍보 활동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민관 협력 체계를 더 밀도 있게 진행하는데,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문화를 더 촘촘하게 짜가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마당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우리 전남에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기부를 하는 분과 그리고 기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싶어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이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복지재단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학교 전남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전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플랫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것은 CJ 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2017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은 이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 창의력과 자존감 그리고 협동심도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3기까지 국악, 연극, 대중음악을 진행했는데 금년부터는 영화, 요리, 뮤지컬, 국악 부분 4대 부분으로 확대 개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기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 도내에 약 338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 대중음악 부분에서는 버클리 음대에 아까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학생들은 그 CJ 지니어스 장학금을 받아서 각각 2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그 소개를 하는 등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기부자와 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좀 아마 큰 성과가 기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능 기부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성공 요인을 우선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라든지 기술, 노하우, 심지어 인프라 같은 재능 기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청소년에게도 맞는 분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그 정신적인, 철학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하는 요인도 CJ그룹에서 가장 잘하는 요리, 뮤지컬, 그다음에 대중음악 등이 또 아동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로 지원한 점이고 단순히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대학생 멘토 봉사장까지 자극적으로 지원한 것들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이낙연 총리께서 지사 시절에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남 교육복 사업이고 근데 현 김영도 도지사께서 10만
전남형 창의적인 인경을 육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사의 그 지속적이고 일관된 철학과 정책도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재능 기부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장께서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지사께서 방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재 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10만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전남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우리 전남의 공동체 그리고 전남을 지속 발전시키는 인력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단순하게 한정된 농업 분야라든가 이런 몇 군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고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민들도 도민들도 함께 그런 내용들을 배워간다라면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또 활력 있는 전남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른들도 새로운 경험 또는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이런 데도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고등학생들이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제안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로 전면화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뭐 쿠키 만들고 이런 그 단순 체험이 중심이다. 그래서 훨씬 더 넓게 갔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재능을 배우고 싶은 또는 자유학기제를 받고 싶은 분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일종의 플랫폼인 것이죠. 학생들도 제안을 해줬고 그런 내용들과 이제 맞았던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전남도의 어떤 풍요로운 삶, 이 과정으로 이끌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능 기부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위원장님과 같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기술과 연계돼서 우리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의 성과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재능 기부자하고 필요자가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그런지 그 성과도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 봉사보다 달리. 어떤 신입사원은 재능봉사 후에 첫 원금의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신입사원은 부모님과 같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재능 기부를 하는 자기 자녀가 자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재능 기부 후에 나눔 전도사가 되었다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재능 기부는 수혜자는 물론이고 재능 봉사자에게도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능 봉사 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는 그 기부자와 필요자 사이에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관계가 부족해서 빈곤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재능 기부야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그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능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전남 CJ 전원스키장 부창의학교 전남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재능 기부를 하는 대멘토 선생님,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학생 멘토, 그리고 학생 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3명에서 5명 정도 한 그룹이 되고 그 위에 대학생 멘토가 있고요. 대학생 멘토 3명에서 5명 정도가 대멘토의 지시를 받는 촘촘하게 설계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멘토 선생님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을 시킬 때 중간에 있는 대학생 멘토들이 그 과정 관리를 하는 그런 철저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대멘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학생 봉사자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동기가 결합된 3자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매우 컸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단계로 촘촘한 구성으로 연결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전남은 지리적 환경도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재능 기부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공의 영역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는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면은 개별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회복지망이 더 촘촘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재능 기부를 통해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재능 기부하신 분, 그리고 수혜받은 분, 그리고 그게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굉장히 많은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화예술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인생을 갖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자도 성장하고 참여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 복지 생태계가 구성되는 등 그 지역과 사회와 참여 기업과 기부자가 모두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어떤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이 재능 기부가 그런 역할들을 더 깊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제 지방 분권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행정이나 관 중심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또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통한 행정의 그 활동들이 커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사회 변화 측면에서도 이 재능 기부는 서로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사회가 더 촘촘한 사회복지망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전남 그리고 그런 틀을 가지고서 찾아올 수 있는 전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전남형 복지 정책을 위해 전남의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늘 살펴드리고 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배원이라든가 가스 배달원, 또 한전 검침원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잘 계신지 좀 살피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재능 기부 또한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복지망을 더 촘촘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더 아름다운 전남 공동체가 되는데 큰 기여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복지자에서 하셨던 창의학교 전남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 각계각층으로 확산된다면 훨씬 더 좋은 우리 전남 살기 좋은 전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살기 좋은 전남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은 복지 수요는 많은데 재정과 지리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재능 기부들이 활성화된다면 저희 소망 같은 경우라면 우리 22개 시군의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올 것입니다. 예컨대 뭐 스포츠라든지 뷰티라든지 방송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4차 산업에 맞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전남이 풍요로운 또 삶이 좋아지는 그런 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남 복지재단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소망컨대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던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살기 좋은 전남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10만 창의적인 전남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재능사회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등 전라남도민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